웨이팅이 와, 기본이고 사람 특히 망고 시루 시즌 되면 오플런 알바까지 등장하는 곳. 셀럽들 사랑도 유별납니다. 아이브 자, 여기 안유진은 빵 포장 다 대전의 됐어요. 자랑으로 네, 꼽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의 아들로 불리는 유명 인사들도 인연을 얘기하죠. 류현진 선수는 미국에서 감독에게 선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이돌, 유튜버, 배우들까지 빵지술래 코스처럼 꼭 들르는 곳이 됐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 브랜드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특별해진 걸까? 2011년 한국제과점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 그린에 이름을 올려서일까요? 아니면 교황이 방한했을 때 아침 식탁에 이 집 빵이 올라가고 교황청 훈장까지 받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만 봐도 대단하긴 한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집이 유명해진 진짜 이유는 홍보도 트렌드도 아닌 훨씬 더 오래된 어떤 약속 때문이라고요. 이야기를 조금 다른 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혹시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마지막으로 시청률 50%를 넘긴 작품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제빵왕 김탁구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팔봉 선생에게 이렇게 묻죠. 할배요, 우리 어무이는 세상은 결국 착한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입니까? 드라마니까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1950년 겨울로 되돌려야 합니다. 흥남 철수 작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인 탈출 중 하나였죠. 함경도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던 40살 남자 임길순. 전쟁과 종교 탄압을 피해 아내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흥남 부두로 향합니다. 이미 부두는 피란민 10만 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포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거의 마지막 배, 미군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오. 정원은 고작 60명이었지만 선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짐을 전부 바다에 버리고 보이는 사람은 모두 태우라고. 16시간 동안 무려 1만 4천 명이 배에 올랐습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 배가 떠난 직후 부두는 폭파됐고 임길수는 그 배 안에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살아서 나간다면 남은 인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 그 절박한 약속은 1950년 12월 25일 아침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하면서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가진 건 거의 없었어요. 전 재산이라 해봐야 사과 몇 개 값에 불과한 돈. 막 태어난 아들을 안고 서울로 향하던 길, 기차가 대전역에서 멈춰섭니다. 고장입니다. 지금 같으면 다음 열차를 타면 되지만 그때는 기차도 드물고 언제 다시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상황. 결국 가족은 대전에 머물기로 합니다. 근처 성당에 들렀고 그곳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던 오기선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호물자로 들어온 밀가루 2포대를 받게 되죠. 대부분이라면 아껴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역 앞에 천막을 치고 찐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효모 만드는 법도 겨우겨우 배운 수준이었지만 손으로 빚어낸 찐빵은 그 시절엔 생명과도 같았죠. 1956년 작은 나무판 간판 하나를 단 찐빵 가게. 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든다는 뜻의 성심당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장사가 끝나면 남은 찐빵은 전부 나눴습니다. 역 주변, 다리 밑, 배고픈 사람들에게요. 북한에서 탈출하며 했던 약속을 하루하루 실천한 거죠. 1967년 지금의 본점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땐 외진 곳이었는데 그 자리를 고른 이유가 독특해요. 길 건너 성당에서 들리는 종소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종소리를 들으며 반죽을 하고 빵을 굽고 장사를 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챙겼죠.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고 장례를 도와주고 20년 넘게 성당 봉사회장을 맡았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겠죠. 저 집은 착한 집이다. 고마운 사람이다. 빵은 늘 당일에 다 팔렸고 300개를 만들면 100개는 따로 떼어 나눔용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한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 장사를 했다는 말이
그 집에선 진짜였던 거죠. 물론 가족들은 힘들었어요. 집도 넉넉하지 않았고 아이들 학비도 빠듯했으니까요. 왜 남을 도와야 하느냐고 묻는 가족들에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100배로 돌아올 것이다. 1세대 성심당은 오너 셰프 중심의 빵집이 아니었습니다. 창업주는 기술보다 사람과 나눔에 더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 1974년 결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핵심 기술자 5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가게는 문을 닫을 위기에 몰리고 그때 충남대에 다니던 20살 큰아들이 불려옵니다. 훗날 2대 대표가 되는 이명진 대표죠. 그는 깨닫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휘둘린다는 걸, 자기만의 무기가 없으면 가게도 사람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 만든 게 튀김 소보로, 포장 빙수, 생크림 케이크 같은 지금의 대표 메뉴들입니다. 아내는 미대 출신이었고 가게를 이벤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날, 성탄절, 부활절마다 빵을 넘어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물했죠. 나눔은 이대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때는 시위대와 정경 모두에게 빵을 나눠줬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혐의. 그만큼 이 집이 늘 나눔을 해왔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원도심 쇠퇴, 대기업 프랜차이즈 확산, 가족 사업 실패까지 겹치며 빚은 수십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직원 월급도 밀리고 가게는 한 달 넘게 문을 닫기도 했죠. 결정타는 2005년 화재였습니다. 매장과 공장이 전소됐고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검게 그을린 가게를 맨손으로 청소하고 중고 기계를 구해오고 우리가 다시 세우자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닷새 만에 다시 반죽을 시작했고 6째 날 빵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한 가족이라는 말이 성심당의 문화가 됩니다. 대전 시민들도 함께 응원했고 화재 이후 오히려 매출은 30% 이상 늘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입니다. 대전역 입점, 전국적인 인지도, 매출 1천억 원 돌파. 하지만 성심당 한쪽 벽에는 지금도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빵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어쩌면 제빵왕 김탁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고요? 적어도 이 빵집의 역사만 보면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돌아온다고요.